MZ세대의 자기 표현 욕구를 메탈릭한 컬러로 해석해봤고요. 기존 소재의 유연함을 살려 착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의뢰인 모태희 씨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쁜 외모에 일도 잘하는 일잘러. 누가 봐도 괜찮은 여자였죠. 하지만 학창시절부터 웬만한 남자에겐 관심이 없었기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에게 철벽을 치며 살아오다 어느 순간 모쏠이라 불리게 된 그녀. 하지만 연애 이론만큼은 그 누구보다 빠삭했습니다. 글로 배우셨구나, 연애를. 눈이 진짜 높으신가 보다. 남자의 무의식 행동 88가지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남자가 자기 전 마지막 대화 상대로 날 찾는다? 그건 감정적 소속감을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고백할 타이밍이죠. 네, 제가 꼭 용기 내서 고백해볼게요. 그래, 해봐요. 그녀의 주중은 늘 동료의 연애 상담으로 바빴고 본인도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녀의 주말은 다른 일들로 바빴습니다. 아휴, 주말인데 집구석에서 또 이러고 있네. 나가서 남자 좀 만나라 좀. 아이, 지금 만나고 있잖아. 너 곧 30이야. 요즘 애들은 초딩 때부터 연애한다고 난린데 넌 어떻게 썸 한 번이 없어? 엄마는 내가 아무나랑 만났으면 좋겠어? 지금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거잖아. 이딴 것들이 다 배려놨어. 박보검 같은 남자를 현실에서 찾으려니까 만날 남자가 없지. 좀 냅둬 좀.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난리야. 그리고 엄마, 연애는 그렇게 아무나 만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진짜 연애는 그 감정의 타이밍과 시그널이 중요한 거라고. 아유, 아주 그냥 입만 살아서 주둥이로만 연애하지 그냥. 어쩌다 보니 모쏠이 되어 있었던 태희 씨였지만 기적처럼 원하는 사랑이 드디어 그녀를 찾아왔죠. 하지만 왜? 달콤할 줄만 알았던 그녀의 첫 번째 사랑은 그 어떤 영화보다 스펙터클하고 치명적이었으며 잔인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모쏠을 탈출하고 싶었던 의뢰인 모태희 씨가 겪은 더블 마라맛 사랑 이야기입니다. 더블 마라맛 사랑.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는 거죠? 직업이 불분명한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IT 쪽 기업 다녀요. 그럼 만난 지는 얼마 되셨죠? 3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막 결혼 얘기도 꺼내려던 참이었는데 늘 자연스럽게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오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서 모임? 야, 말이 독서 모임이지. 가서 님도 보고 책도 보고 그 자만추 연애하기엔 딱인 거지. 그리고 요즘 거기서 눈 맞아서 결혼한 커플도 꽤 많대. 그거 자연스러운 만남 맞아? 내 발로 직접 찾아가는 연애 아니고? 네가 이러니까 평생 못 쓸 소리 듣는 거야. 어? 너 박보검 차은우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며. 야, 그런 로또에 당첨되려면 너 제일 먼저 뭘 해야겠니? 로또를 사야지. 그지. 너 뭐 소개팅은 싫고 자만추는 원하고. 그럼 너 스스로 그런 모임을 찾아 나서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 말을 듣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로또도 안 사고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고 있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런업에 새로운 멤버가 오셨어요. 런닝은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옆에서 페이스 좀 맞춰주실 거예요. 제가 같이 뛰겠습니다. 아, 그래 주시겠어요, 원주님? 이런. 만났네요. 우리 크루에서 가장 열정 넘치는 런하세요. 네. 초보분들 오시면 원주님이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는데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젠틀하니. 좋네.
네. 모테이라고 합니다. 러닝크루 모임에 처음 나가게 됐는데 늘 상상했던 그 딱 제 이상형의 남자를 본 거예요. 그렇게 호감을 느끼게 됐고 그날 이후로 계속 러닝크루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둘이 따로 만나게 됐고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셨을까요? 맞아, 왜 그랬지? 그 연애하고 2달쯤 지난 후부터 남자친구가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웃지도 않고. 기분이 어때? 뭐가? 아, 기분 안 이상해? 왜? 야, 정신이 좀 딴 데가 있는데. 아, 톡 좀 그만하고. 그런 그렇게 톡 그래? 일 때문에. 근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정말 몰라서 물어? 여기 기억 안 나? 여기? 여기 그냥 한강이잖아. 그냥 한강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첫 키스 장소를 기억을 못해? 아, 맞네. 미안해. 깜빡했다. 그럼 뭐 어떡해? 다시 집중 좀 해볼까? 너무 선수 같다, 방금 그래, 저. 좀 그러네. 어머. 그럼 또 풀릴까? 저랑 있을 때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제가 아는 연애랑은 너무 달랐어요. 거기다 어떻게 첫 키스 장소도 기억 못하나 싶어서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이상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전화를 안 받는. 왜 전화 안 받아? 나 못 자고 있어. 전화 좀 해. 미치겠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TV도 안 나와 있고. 하루 종일 전화 연락이 안 되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전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꼬박 샜는데 다음날 남자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낮에 약 먹고 계속 잤거든. 약 기운 때문에 일찍 잠들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을 했으면 문자 한 통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태원 클럽? 분명히 원준 씨 같았거든? 여자 허리에 손 올린 거 보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고. 금요일 밤에 계속 전화 안 받았다고 했지? 야, 막 원준 씨 바람둥이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네가 닮은 사람 잘못 봤겠지. 전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그런 로망을 꿈꿨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 진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저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전부 다 알아봐 주세요. 나이는 31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기업에 다니고 부모님 집에서는 나와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혹시 회사나 사는 집엔 직접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살고 있는 집엔 데이트할 때 여러 번 가봤어요. 직장은요? 직장은 안 가봤는데. 요즘 자기 직장이나 직업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기 톡 프사에도 이렇게 떠 있으니까 좀 그렇게 당연히 믿고. 그럼 진짜 아닐까? 푸사야 뭐. 저 일부러 보이게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저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뭐 보통은 그러시죠. 뭐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쏠을 탈출했지만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불안했던 모태 씨의 의뢰를 받고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조사를 들어갑니다. 궁금하다, 진짜 정체가. 자, IT 기업이라고 그랬죠, IT 기업. 일단 이 회사에 다니는 게 맞는지 평판 어떤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고. 뭐 동호회에서 만났으니 신분이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연애가 처음이라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고 의미 부여하는 면도 없진 않겠지만 뭐 어쨌거나 하필이면 그 연락 안 됐던 날 남자친구 닮은 사람이 클럽에서 다른 여자랑 있었다는 게 목격된 건 좀 수상하죠. 그렇지. 일단 가보자. 아, 이대리? 맞아요, 여기 근무하는 직원. 아, 그래요? 참 사람이 밝고 싹싹하지. 인사도 잘하고. 그렇군요. 네. 아 일단 4층 아니에요? 예, 4층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회사에 다니는 건 확실한데 평판도 좋은 편이고. 의뢰인한테 오늘 스케줄에 대해 얘기 없었대? 그냥 퇴근해서 집에 간다고 했나 봐요. 근데 이원준 씨 지금 가는 방향이 의뢰인이 알려줬던 그 오피스텔 주소랑은 완전 다른데? 그러네요. 어디 가는 거지? 퇴근하고 집에 안 갈 수도 있지. 부모님 댁 갔다 갈 약속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있고. 비밀번호를 아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진짜 의뢰인이 알려준 집 주소랑 완전 다른데요. 자 저긴 어딘지. 택배. 내봐. 이원준이 맞는데? 받는 사람 맞는데? 뭔가 온 건가? 어? 저 여자? 시간 딱 맞춰서 맞네. 뭘 너무 이쁜 거 아니야? 글쎄, 오빠가 그럼 힙합도 사지. 아, 뭐지? 아예 집을 2개 마련해놓고 바람피는 걸까? 그러면 누가 진짜 여자친구고 누가 바람 상대인 거지? 설마 태희 씨 쪽이 바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 원래 만났. 어찌됐든 태희 씨 상처가 클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하죠? 일단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의뢰인한테 알리자. 그 여자 관계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관계인지. 살찌는 거 다 좋아하네. 아 근데 여기 케이크 진짜 맛있다. 그니까. 자기 이번 주는 어땠어? 나? 오늘은 그 빨간 원피스 여자 안 만나고 의뢰인만 만나나? 아니면 여자가 그 집에서 기다리나? 그래. 그 여자 만났던 806호 가서 잠복하고 있을래? 그 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난 이쪽을 지켜볼게. 네. 그러면 저번에 우리 같이 보기로 했던 영화 우리 집에 가서 볼까? 영화? 내일 일요일이니까 자고 가면 더 좋고. 그 연애 중에 잦은 외박은 좀... 가자. 나 오늘 자기랑 같이 있고 싶어. 안 되는데. 의심하는 상황인데도 뭐 예. 좋아하니까. 오늘은 그 여자 안 만나나 보네. 거기 상황은 어때? 이원준 씨는 의뢰인이 원래 알고 있던 백이동 집으로
의뢰인이랑 같이 가고 있는 중이야. 특별한 상황은 없어요. 그 여자도 아직 안 보이고요. 그렇게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남자친구의 집에 함께 도착한 두 사람. 그런데 그때 뭐 시켜 먹으면 되지. 아, 이 실장 퇴근해도 될 거. 팀장님. 이현준 씨 오늘도 이 집에서 그 여자랑 바람피나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집 앞에서 그 빨간 원피스 여자 만났어요. 언제쯤 도착하세요? 이현준 씨는 아까부터 쭉 의뢰인하고 같이 있는데? 머리도? 네? 뭐라고요? 들어갔어? 놀랍게도 저희는 2명의 원준 씨를 동시에 목격했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알아낸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쌍둥이였다고요? 쌍둥이였어.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외동아들이라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이원준 씨라고 하셨죠?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엄청 무섭죠. 왜 거짓말을 했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이원준 씨는 쌍둥이 중에 형인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의뢰인분께서 처음 만나셨던 사람은 목에 점이 있는 동생 김두준 씨였더라고요. 뭐가 저기 있고 동생이야? 제가 만난 사람이 원준이 아니라 두준이었다고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도 조사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야, 뭐죠? 와, 세다. 알고 보니 쌍둥이 형제가 각각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바람핀다고 오해했던 빨간 원피스 여자는 쌍둥이 형의 여자친구였던 것 같고요. 쌍둥이라니. 대체 무슨 소린지. 저희가 두 사람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어릴 적 친구로 수소문해서 얘기해봤는데 예전부터 그런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하더라고요. 걔들 아직도 그러고 다닌대요? 이원준, 김두준 씨랑 초중고 동창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걔네 초딩 때부터 잘생긴 쌍둥이로 유명했어요. 하도 장난을 많이 치고 다녀서 그걸로도 유명했고요. 장난이요? 걔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자기들 얼굴을 헷갈려 하니까 그 똑같은 얼굴 이용해서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 초딩 때는 서로 반 바꿔서 시험 보려다 걸린 적도 있고. 그렇게도 가능하겠다. 애들이 장난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둘이 두준이가 원준이가 됐다가 원준이가 두준이가 됐다가 수시로 바꿔가면서 사람들한테 장난을 치더라고요. 뭐 중고등학교 때도 서로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시험 쳤다는 소문도 있었고 전에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뭐 커서도 여전하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100일 정지? 그럼 당분간 운전 못하겠네? 당분간은 뭐 두준이가 빌렸어야지. 저건 범죄잖아요, 범죄. 누가 알아? 니들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아휴, 우리 엄마도 구분 못한 얼굴이야. 어떻게 걸려? 형, 대회로 하루당 10,000원이다. 아휴, 알았어. 에휴, 한번 된통 걸려봐야 정신 차리지. 진짜 나쁘다. 이게 못 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약간 스릴 있으니까. 근데 쌍둥이인데 왜 성이 다른 거죠? 저희 의뢰인은 외동아들로 알고 있던데요. 그 걔네 고모가 자식이 없고 그 원준이 두준이가 어릴 때부터 집안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 부모님이 두준이를 고모 집에 입양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른데 동네는 같아가지고 초중고는 같이 다녔고요. 그럼 더더욱 속이기 쉽겠다. 쌍둥이란 점을 여러 방면으로 이용했더라고요. 심지어 여자 만날 때도.
그건 아니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원준이고요. 나이는 31살. 그리고 IT 회사 매버릭스 다니고 있습니다. 메버리스 대기업 아니야?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스펙까지 좋으시니까 여회원님들 출석률 좀 모르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분이 처음 만났던 이원준 씨는 좀 합친 거 봐라. 사실 동생 김두준 씨였어요. 두준 씨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는데 아무래도 형인 원준 씨 직장이 대기업이고 여자들이 선호하니까 여자를 만나러 간 동호회 같은 데선 형 이름이랑 스펙을 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야, 걸려드는 진짜 거고. 된통 잘못 진짜로. 걸렸다. 첫 연애인데. 혹시 설마 서로 그게 제일 악질이었더라고요. 형제들이 여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만났던 것 같아요. 진짜 악질이다. 둘 다 이 여자 저 여자 가볍게 만나고 다닌 스타일인데 만나다가 실증 나거나 다른 여자랑 약속이 겹칠 땐 이따 저녁 뭐 먹을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먹으러 갈까? 이럴 때 이제 또 토스야? 잠깐만 나 전화 좀 받을게. 아주 그냥 나쁜 쪽으로 이제 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이니까 계속. 그러니까요. 형이 동생 대신 나가거나 동생이 형 대신 나가는 식으로 미안해. 데이트를 해온 것 같더라고요. 그 삼겹살 먹고 싶다 그랬나? 내가 진짜 잘하는데 아는데. 진짜? 같이 갈까? 심지어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요. 아, 옷 갈아입고 나오는구나. 와, 이 자식도 진짜, 와. 땡큐. 걔는 이제 너 가져. 걔는 이제 너 가져? 너 가져. 걔도 꽤 괜찮으니까 너 다음번에 다른 애로 가봐. 그때 네가 말한 그 못쏠 태희 걔 재밌겠던데. 걔로 가봐. 태희 씨를 만날 때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첫 키스 장소를 기억을 못해? 아, 맞네. 미안해. 깜빡했다. 미안해. 그럼 뭐 어떡해. 다시 집중 좀 해볼까? 두준 씨가 귀찮거나 바쁠 땐 형 원준 씨를 대신 내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태희 씨가 두준 씨한테서 뭔가 낯선 기운을 느꼈던 것 같고요. 와. 그래서 낯설다고 느끼고. 그렇구나. 그럼 제가 형이랑 손을 잡고 입을 맞췄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런 짓을... 말이 안 되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어쨌든 너무 충격적이시겠지만 그래도 더 가까워지기 전에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요. 저 제 눈으로 확실히 봐야겠어요. 아무리 탐정님들이 말씀하셔도 그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저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못 믿어요.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접시 치워드리겠습니다. 네. 저 잠깐 차에 갔다 다시 와도 될까요? 네. 누굴 만나려는 것 같은데요? 뷔페를 먹다가 누군가를 만나려는 듯 밖으로 나온 의뢰인의 남자친구. 잠시 후 두 눈으로 본 상황은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뭐가 기가 막혀. 아, 왜 불러? 오래 기다렸지.
그니까. 아예 그냥 같은 옷이 있구나. 야 김두준 이 자식아! 여기서 둘이 뭐 하는 거야? 그게 혹시 한 명분 결제하고 두 분이서 찌질하게 나눠 드시려고 하신 건 아니시죠? 니들 뭐야? 양아치니? 거지야? 태희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옆에 누구? 탐정입니다. 모태희 씨가 남자친구분의 바람이 의심돼서 조사를 의뢰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쌍둥이인 걸 알아내버린 명탐정이요. 런닝 동호회에서 나랑 만난 이원준 누구야? 진짜 본명 김두준? 김두준이 누구야? 나야 김두준. 제가 원준. 한강 벤치에서 첫 키스 누구야? 너야? 나야. 첫 키스는 김두준. 한강에서 두 번째 키스 누구야? 그것도 너야? 아니요 그건 전 거 같은데요. 그때 두준이가 약속 있어가지고 저한테 부탁했던 것과 맞지 두준아? 이 커플링 준 건 누구야? 그건 확실하지. 나 두준. 그럼 오피스텔 첫날 밤은? 오피스텔 첫날 밤? 누구야? 너 아니야? 형 아니야? 뭐? 아니 그때 내가 약속 있어가지고 형한테 하룻밤 부탁했던 것 같은데. 야, 부탁을 했다고? 강원도 여행은? 첫날 밤은 나고 둘째 날은 제가. 이렇게 속아버린다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갖고 놀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수많은 남자 유형들 다 공부해봤지만 니들 같은 쓰레기 유형은 처음이야. 처음이지. 우리도 처음인데. 야, 솔직히 너 네 무덤 네가 판 거야. 야, 너가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뭣도 모르면서 꽉 막힌 소리를 하니까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넘어오나 형하고 계속 장난치게 된 거라고. 여, 내가 그 두준이가 동호회에 겉은 멀쩡한데 못소린 친구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동호회 가가지고 태희 씨 한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매사에 진지하신 게 그게 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만. 뭐 아무튼 야 우리도 너 만나면서 피곤했거든. 대체 연애를 어느 책에서 배웠길래. 모쏠은 확실히 모쏠인 이유가 있더라. 긁으면서 이제 긁어요. 처음에 재밌었는데 근데 우리도 점점 피곤해가지고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잘 됐다. 잘 됐다. 깔끔하게 헤어지자. 너 단 한순간도 진심은 없었던 거야? 나 혼자만 북치고 장구친 거냐고, 나 혼자만. 얘 또 진지하게 나온다. 좀 가볍게 좀 즐기자. 가볍게? 나 첫연애야. 네가 내 첫남자라고. 진짜. 나 그래서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 태희야, 결혼이라니. 넌 그게 문제야. 너 혼자만 막 앞서 나가는 거야. 너 그러면 남자들이 다 부담스러워서 도망간다니까. 형, 야,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 빨리. 이거 뭐 멘탈 완전히 막 뭉개지겠는데요, 우리 태희 씨. 그렇게 의뢰인의 끔찍한 더블 마라맛 연애는 막을 내렸고 이후 의뢰인은 저희가 모은 자료를 가지고 쌍둥이 형제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죄값을 치르게 했고 IT 대기업에 다니는 형 원주는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로맨스 드라마를 꿈꿨던 한 모쏠의 첫 번째 사랑 이야기는 사랑을 가벼운 장난으로 여긴 쓰레기 형제를 만나 쓰레기 자식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결국 복수극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 그녀의 두 번째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분노와 불안이 가득한 40대 전후의 여자가 아이를 안고 탐정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 사무소 앞에서 여러 번 발길을 망설이는 경우, 그건 10중 8구 남편의 불륜 때문입니다. 남편분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정황이 있나요? 일주일 전에 남편 차에서 발견했어요. 메시지 카드도 같이요. 저거 이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아내분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네요. 어머. 카드가 다른가 보다. 내용이. 그 여자 만날 때마다 에카시트를 떼서 트렁크에 버려둔 것 같아요. 야 이거 카시트 떼기 힘든데. 나나다. 신비하다. 차 안 블랙박스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블랙박스 확인해봐야지. 이미 메모리 카드도 빼놨더라고. 지금 이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늦둥이 딸까지 태어나서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연봉 좀 더 높은 회사로 이직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직 후에 여보 오늘 지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그랬는데 나 피곤해. 당신 요즘 왜 그래? 회사 옮기고부터 당신 이상해진 거 알아? 그럼 나 회사 그만둘까? 뭐? 나 이 회사 그만두면 다른 직장 못 구하는데 당신이 애들 둘 먹여 살릴래? 아니면 나 좀 내버려 둬 좀. 늘 살맛대고 살던 부부였어요. 근데 회사 옮기고 나서부터는 몸에 손 닿는 것도 피하고 잠자리도 피하고. 티가 많이 났네. 처음 남편분의 불륜을 의심했었던 때가 주차장 어플 때문이라고 하셨었죠? 장례식장 간다더니 전혀 엉뚱한 데로 갔더라고요. 남편이 도착한 장소는 장례식장이 아닌 모텔촌. 이거는 빼박이죠. 이건 빼박이지. 왜 모텔촌을 가? 단란했던 15년의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수연 씨는 탐정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상황이. 도대체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6시 30분에 갈색 코트 입고 집에서 나갔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남편의 이른 출근. 의뢰인 말대로 7시 출근하는 거 맞네요. 야,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긴 한데 얼굴도 성실해 보이고. 아니, 성실한 얼굴은 바람 안 펴?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면서 무슨... 아씨,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을려나? 그렇게 차 안에서 오랜 시간 잠복하며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고, 그때 나왔다. 자, 퇴근했고 이 이후의 일정이 지금 중요합니다. 어떤 원룸 앞에 왔습니다. 원룸? 저 여자 누군데? 그러니까 여자 침착일 수도 있고. 문을 왜 열어줘요?
내연녀 집인가 봐요. 방금 막 여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게임 끝났는데 어디로 이동하는지 방향 나오면 알려줘.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다른 데 들렸다 가나? 여기 번화가 먹자골목인데. 아, 먹자골목 근처에 보통 모텔이 많은데. 지금 술집 앞에 도착했어요. 아, 오케이. 난 블랙박스 잘 찍히는 각도로 주차했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비틀비틀 휘청휘청거리면서 나와. 전형적인 그 연인 패턴이죠 지금. 예. 이동하려나 봐요. 오케이. 다시 여자 집으로 가려는 건가? 어쨌든 오늘 바로 증거를 잡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장소가 지금 어디로 가냐. 자 지금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드디어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아 호텔 앞이네요. 오케이. 본론 시작이네. 이거는 너무 확실한데. 그래, 그냥 가네. 내려줘. 내리고 그냥 가는데. 근데 여자만 내려주고 가는데요? 주차를 다른 데 하러 가는 건가? 이야, 이 남자 진짜 철저하네. 둘이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은 안 보이겠다. 따로 들어간다고 설마? 은근 철저하네. 지금 모텔로 들어가요. 기다렸다가 여자랑 같이 나오는지 잘 봐. 지금 나왔어요. 이진규 씨는 나오는데 여자는 안 나오는데요? 일부러 시간차 두는 거겠지. 아, 역시 따로 오네. 와, 진짜 시간차까지 두고 요즘 누가 증거 안 잡히게 바람 피우는 과외라도 하나? 여자 옷차림을 보면 절대 직장인은 아니야. 오늘은 탔다. 따로 들어가는 걸로는 확실한 증거가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불륜이 맞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여기까지 보면 불륜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남편이 너무 철저해. 모텔을 절대 둘이서 같이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확보가 안 되네. 고실장 혼자 따라다녔을 때도 별거 없었지? 네. 그저께까지도 뭐 별거 없었습니다. 네, 정선 씨. 안 그래도 오늘쯤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선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떡해요, 단장님. 남편이 어제. 뭐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사망했어요? 야, 진짜 싫어해요? 예, 싫어해요. 어머.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사건의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남편한테 우울증이 있을 줄은 에? 생각도 못했어요. 아, 어떡해. 혹시 남편분 핸드폰은 확인해 보셨나요? 뭔가 이상한 거라든지. 남편 죽고 경찰이랑 같이 남편 핸드폰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건 없었어요. 도대체 남편이 왜? 그렇게 우리는 남편이 죽던 날 밤 그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일찍 왔네. 알고 있었어? 여보 신발. 정신이 없나 보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결혼기념일이라서 일찍 왔어. 나 결혼기념일인 거 알고 있었어. 고마워. 밥 먹어.
많이 먹어? 그 여자랑 헤어졌나? 그러니까 지금 별 생각이 다 들죠. 예. 여보, 있잖아, 나 응?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도. 얼른 먹어 여보. 남편 이직하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은 첫 저녁 식사였어요. 너무 행복했고 결혼 기념일을 기억했다는 말에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설레기까지 했어요. 아빠 보고 좋아서 신나게 놀던 우리 딸도 바로 골아 떨어지네. 오랜만에 같이 맥주나 마실까? 그래, 마시자. 맥주랑 안주 준비할게. 응. 네, 집입니다. 이사님, 누구야? 회사? 아, 무슨 일이 있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응? 뭐라고? 안 돼. 아, 뭐야 이게? 어머! 이게 안 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게 너무 충격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어떡해 그럼. 저 충격을 저걸 어떡하는 거야? 남편분이 죽기 전에 양이사랑 통화를 했다고요? 네.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분이라 안 그래도 아까 여쭤봤었어요. 회식 때 이 팀장이 갑자기 사라져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너무 걱정이 돼서 최근에 이 팀장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식 날 술 한잔 따라주면서 위로 좀 해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걱정돼서 전화하셨다더라고요. 남편이 회식인데 결혼기념이라고 중간에 몰래 나왔었나 봐요. 남편한테 우울증이 있는 것도 회사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혹시 남편분이랑 양이사랑 나눈 통화 내용 핸드폰에 남아 있을까요? 다른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는 다 지워져 있었는데 마지막 통화 내용 하나만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네, 이 팀장, 지금 어디야? 집입니다. 집? 지금은 우리 회식 중인데 집이라고? 아까 나랑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나? 응?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럼 이 가족들이랑 있어야지. 그럼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회식 자리에 없어서 찾았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내용이 그렇게 나쁜 이상하진 이사, 않은데. 그냥 짜증나는 네. 이사님. 그냥 꼰대 같은 이사 정도 뭐. 양 이사님, 벌써 가시려고요? 다들 가봐. 그 사람을 특정 짓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걸음걸이. 순간 한 남자의 발걸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팔자걸음. 팔자걸음? 아니 방금 인사한 양이사 말이야. 어디서 봤더라? 아, 이 세 사람 관계 세 사람? 도대체 뭘까요? 단순 불륜 관계는 아닌 게 분명해. 정수현 씨한테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긴 해야 될 텐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의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도 미처 몰랐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분을 태웠고 남편분이 표적으로. 양이사. 맞네, 양이사. 우리 술집 앞에서 잠복했을 때 남편이랑 내연녀가 나오고 뒤따라 남자가 하나 나왔거든. 저 팔자그름 기억해. 우리 호텔 앞에서 잠복했을 때 그 블랙박스 한번 찾아봐. 뒤에 태웠잖아, 여자를. 그렇지. 앞에 안 태우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자, 지금 양이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팔자그름이. 호텔에 셋이 같이 들어간 게 확실해졌고. 헐. 뭐야, 모텔에 셋이 같이 들어간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왜 남편과 양 이사님이 여자랑 모텔에서 같이... 이 상황으로 유추했을 땐 남편분의 단순 불륜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저희도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게 불륜 사건은 남편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파헤치는 의뢰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는 남편의 죽음에 양이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품으며 양이사의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바뀌었네요, 성격이. 가족으로서 밝혀내야죠.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뭐야 저거는? 진규 씨와 함께 술집을 가고 모텔을 가며 진규 씨의 내연녀로 의심을 샀던 여자가 사실은 양이사의 내연녀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이다. 빨리 터. 이 목걸이 의뢰인 남편이 내연녀한테 줄 선물이라고 했던 그 목걸이 맞지? 맞아요. 파란색 펜던트. 그럼 뭐지? 그동안 이진규 씨가 상사가 불륜하는 데를 따라다니고 선물도 대신 갖고 다녔다는 걸까요? 근데 바람을 피우려면 둘이서 피면 되지. 왜 의뢰인 남편을 데리고 다녔을까? 의뢰인 남편이랑 양이사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건 분명해. 불륜이 아니었다고요? 진짜. 어떡해. 남편분의 불륜 상대로 생각했던 여자는 양이사의 불륜 상대였던 것 같아요. 가슴이 얼마나 무너질까. 미안해. 미안해. 어떡해. 대체 왜? 일단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을 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네. 마지막 날 양 이사님이랑 나눴던 통화 녹음 말고는 다 지워져 있었어요. 혹시 몰라 몇 번이나 확인해봤지만 단서라고 할 만한 것 없이 깨끗했어요. 일단 회사 직원들부터 뚫어보자. 뭐래? 정말 하나같이 약속한 듯이 입을 꾹 다무는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있던 그 안경 쓴 남자 직원 기억하시죠? 그 직원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기요. 여기 전화해보라고 이 연락처를 줬어요. 한 직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퇴사한 전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양이사 그 인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악질.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양이사가 회사 대표 매제예요. 지 와이프 오빠가 회사 대표님이라고 얼마나 지 마음대로인지. 대표님 백 믿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말하고. 회사에서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개차반이었네. 그 인간 때문에 저도 참다 못해 거기서 뛰쳐나온 거야. 그럼 직원들이 다 알면서도 참고 있다는 거죠? 양이사가 일부러 아 있는 가정만 골라서 건들거든요. 더러워서 때려치려고 해도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주변 회사에 다 얘기한다고 협박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죽고 싶어도 그냥 참고 다니는 거지. 그 돌아가셨다는 그분 제가 퇴사하고 같은 포지션인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전화하고 문자로 지시하면서 사람 숨 막히게 하는데 아니, 나중에는 자기가 한지 걸릴까 봐 매일 핸드폰 검사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지우게 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이거 완전 일진놀이 하는 거네, 회사에서. 5년이나 되셨어요? 그럼 이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잘 알지. 감정이 변장을 했네요. 여긴 군대야, 군대. 화장실 와서 우는 직원 내가 여러 봤지.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회사 직원이 이번에 스스로 안타깝게 됐더라고요. 상사가 괴롭혀서 그런 것 같다던데. 그 양이사인가 뭔가가 아주 악독한데 그 남자가 죽은 날 둘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 싹 떠봐가지고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화다하구나. 소문 들어보니까 이진규 씨가 죽던 날 그 양이사가 회식 중에 이진규 씨를 따로 불러낸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CCTV도 별거 없던데. 직장 내 괴롭힘 뭐 그런 걸까요? 그럴 확률이 높지. 직원들도 별말이 없던데. 핸드폰은 그 인간이 또 다 지워놨으니. 혹시 정말 클라우드에 휴대폰 기록이 다 남아있네요.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에서 입사 후 상사로부터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내분이 저거 보면서 가슴이 문드러질까 진짜. 아우. 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애 때문에 이른 출근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단단히 찍힌 것 같아. 애 있는 가정만 골라서 그래. 그러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더. 야, 이 팀장! 너 조금 빨리 회사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지 그럼. 그럴 거면 연봉은 왜 올려받고 회사 옮겼어? 너 몇 살 처먹었냐? 45? 너 이제 그 나이에 우리 회사 아니고 받아줄 데 없어. 그리고 여기서 나가도 내가 다 소문내서 받아주지 말라고 그럴 거야. 저게 제일 무서운 말이야. 저걸 어떻게? 저 자식 안 굶기고 먹여 살리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 새끼야. 저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7시에 출근해 아침거리를 책상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한 양이사. 요구를 거절하자 본격적인 괴롭힘은 시작되었습니다. 죄송해요, 팀장님. 양이사가 팀 단톡방에서 팀장님한테 아무도 말 걸지 말고 업무 관련 일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말래서. 왕따까지 이제. 그랬구나. 팀장님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약도 드신다면서요. 괜찮아, 이겨낼게. 너무 또 착한 거야. 저런 사람을 또 고른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이번 사업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자고. 네. 에이 팀장, 너 내가 뭐라 그랬는지 다시 설명해봐.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 방향은 얘 뭐래니? 야, 말 좀 똑바로 해. 너 누뚱이 키운다더니? 너도 네 딸하고 같이 옹알이 배우는 중이야? 야, 저렇게 못된 말 어디서 저렇게 알아가지고 정말. 아휴, 참 가지가지한다 진짜. 아휴. 야, 오늘은 이만큼. 저러면 공황 오지. 양이사의 지시로 회사 안에서 점점 바보 취급당하며 고립되어간 진규 씨. 아이고. 그냥 계속 내몰렸네요, 남편분이. 살아남기 위해 양이사에게 더 잘 보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진규 씨는 매일 7시에 출근해 양이사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몸종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개인 스케줄,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 진규 씨를 불러내 심부름을 시킨 양이사. 그 괴롭힘과 모욕의 수위는 점점 잔인해져 갔습니다. 마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야야야야.
운전했는데 술도 못 마시게 할 거 아니야. 또. 때리기 시작까지 다. 그러니까. 저 이사님, 저 잠시 화장실 좀. 야,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서 왔다, 야. 너 이거 차고 있어. 기저귀를. 진짜 야 악마다 악마. 내 옆에서 수발릴 때는 화장실 들락날락 할 생각하지 말고 기저귀를 줬다고 화장실 가지 말라고. 이거 차고 있으란 말이야. 이 수발로만. 맞잖아, 수발로. 어? 수발 든다고? 정말 실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야, 뭐야? 마셔. 아, 진짜 너무하네. 팀장님, 진짜 계속 참으실 거예요? 나 가장이야. 애가 둘이고. 팀장님 오기 전에 나간 분들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팀장님처럼 애 있고 맘 약해서 아무 말 못하는 가장들만 타깃으로 괴롭히는 거라고요. 지 불륜 알리바이까지 만들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야, 이춘자. 야, 너 오늘 혼자 가야 되니까 너 이따가 우리 공주 잘 모셔다 줘야 돼. 저번에 들킨 이후로 마누라가 그렇게 플랫박스 검사를 해대요. 아니 진짜 이번에 걸리면 진짜 이혼당한다고. 아 맞다. 너 차에 그 SD 카드 있지? 네. 그거 이따 빼가지고 나 줘. 저걸 또 여자는 다 듣고 있고 있어져. 아 너무 소름 돋는다, 그죠? 오 열렸네. 아 이거 뭐야 누구야? 아 진짜. 자기 또 와이프한테 전화 왔나 보다. 여보. 나? 나 내가 업무 때문에 이 팀장이랑 야근 중이지. 이 팀장 바꿔줄게. 그 완전 알리바이 용이구나 진짜. 그 인티장 바꿔주고. 야. 네, 사모님. 저 이 팀장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이제 진짜로 들어갈까? 근데 가슴이 진짜 너무. 양이사 불륜에 인간 알리바이 노릇까지 해주며 자괴감이 몰려온 진규 씨.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또 다른 방에서. 끝날 때까지. 나간 게 아니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부인한테라도 얘기하지. 누군가랑은 의논을 해야지 그게.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 거야. 이 사실을 차마 아내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아낸 진규 씨. 결국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먹으며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삶이 완전 망가졌네 양이사 때문에. 남편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럼 나 회사 그만둘까? 살고 싶다고 외치는 거였는데. 도와달라는 신호였는데. 바보같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미치지 이제. 의심했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분노가. 씹어 죽여도 현찮았겠다 진짜. 남편분은 우울증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용기 내시고 회사에서 당당하게 산재 인정받고 악랄한 양이사 꼭 해임시켜 죗값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 클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양이사를 매겨야 돼요. 회식 날 양이사가 남편을 공터로 불러냈다고 들었어요. 그날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자만 보면 양 이사님이 좀 과한 면이 있긴 한데 이 팀장이 회식 날 폭행 같은 걸 당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울증도 있으셨다면서요. 회사에서 보상이나 해결을 해드릴 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날 회식한 팀 사람들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발 회식 날 무슨 일 있었는지 입 좀 열게 해주세요. 너무 열받아. 문자만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발뺌하는 회사.
절대 책임지려고 하지 않겠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갚겠습니다. 회사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또 한 번 무너졌고, 그렇게 우린 진규 씨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 회식 당일 그날의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탐정분들이 다 형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CCTV는 물론 목격자를 찾아 헤매기를 한참.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회식날 진규 씨와 양이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찾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거 진짜 응징을 했으면 좋겠어. 시간은 흘러 속이 타들어가던 그 순간, 고 실장, 이 차 어디서 보지 않았어? 직장 내 괴롭힘 뭐 그런 걸까요? 그럴 확률이 높지. 뭔데? 어린이 차? 응. 기억력이 굉장히 좋네, 저 그래? 탐정이. 아깐 여기 없었는데. 네, 맞아요. 전화 한번 해봐. 회식 장소 맞은편에 매일 밤 주차해놓는 학원 버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학원 버스. 아, 이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진규 씨가 회식 중간에 집에 일찍 가겠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엎드려 뻗쳐 시키고 애 아빠한테. 어우, 보기 힘들다, 진짜. 아, 쓰레기. 일부러 안 보이는 데만 때리네, 이거. 그렇게 맞고서 회식 장소로 안 들어가고 집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근데 케이크하고 꽃을 사갖고 그러니까요.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이니까. 결혼기념일에 이사한테 저렇게 모욕과 폭행을 당하고.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 그날만큼은 양이사에게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진규 씨. 하지만 회식 중 사라진 진규 씨를 찾는 양이사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죽기 전에 양이사랑 통화를 했다고요? 안 그래도 아까 여쭤봤었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사람 새끼. 모르고 들으면 평범한 것만 같았던 통화 내용. 이 팀장, 지금 어디야? 집입니다. 집? 지금은 우리 회식 중인데 집이라고? 아까 나랑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나?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럼 이 가족들이랑 있어야지. 가장인데 가족이 중요하지. 그럼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이사님, 누구야? 회사? 양이사의 부름에 다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했던 진규 씨는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된 진규 씨. 우리는 그날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수연 씨는 남편의 명예를 위해 회사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 전에 괴롭힘 많이 있었죠. 꽤 있었어요. 회사 측에 사과와 산재 인정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지극히 개인 사람을 발뺌하기에 급급했고, 결국 수연 씨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남편이 겪었던 일과 함께 증거 자료를 상세히 올리며 양이사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소씨 잠깐만 일로 와봐. 댓글 좀 봐봐. 이건 엄청 퍼지지 이제. 그렇지.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시고. 이게 뭐야? 아니 선생님, 저희 그런 나쁜 회사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사실 미분입니다. 며칠 뒤 수연 씨의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회사에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오너에 몰려 진규 씨 사건을 산재로 인정해 주기로 한 회사. 봐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산재 인정해준다. 이제서야. 그렇게 수연 씨의 가족들에겐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기적적으로
진규 씨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잘 됐네. 그리고 이사. 보석 당해야지. 하루아침에 수연 씨 가족의 삶을 무너뜨린 장본인 양이사. 양이사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며 가족은 물론 회사에서도 처참하게 버림받게 되었고 그동안 본인이 상습 폭행, 폭언, 성희롱까지 일삼았던 직원들로부터 줄줄이 집단 소송까지 당하며 아, 전화한가 봐. 아야, 오빠가 그냥 회사 나왔어. 그리고 얘 와이프랑도 곧 이혼. 와이프 백업슨. 오빠 완전 개털 아니야? 어? 개털 되면 내가 오빠를 왜 만나? 무슨 소리야? 공주가 또 저런. 야, 공주야! 공주야! 저 정도 참아줬다라는 건 다른 조건을 때문에 뭐 만난 거니까 애초에. 예. 아우, 야, 또 맞아. 날 버리면 어떡하냐? 아내분인가? 뭐야? 이건 내 남편이 맞은 거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야. 그래. 에이, 진짜. 이건 나랑 내 아이들 몫이고. 뭘 봐. 완벽히 무너진 삶으로 진규 씨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연 씨의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일이네요. 결혼 기념일. 남편분 성함이 결애. 결애. 술 마셨어? 그냥 조금. 누구랑 마셨어? 직원들이랑 회식. 오늘 같은 날에? 아이고. 에이구. 미안해. 아니 그래도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미안해. 미안해 자기야. 뭐 어쩔 수 없지. 회식이니까. 됐어. 씻고 자. 만취 상태로 집에 온 남편에게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 일 때문이란 말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Dreaming night, morning sun, breezes blow, rains come. Feeling the moment, see a bird fly in the sky. We fall asleep in my arms. 좋을 때다. 사랑해 자기야. 나도 사랑할 수 있나? 잠깐만. 주연. 숭이나가 뭐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이름을 듣기 전까진 말이죠. 남편이 침대에서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래도 결혼 기념일에? 네. 남편이 만취 상태이긴 했는데 확실히 말했어요. 수인이라고 했어요. 와, 남편분도 실수한 거 아세요?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얘기하긴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랑해 자기야. 나도 사랑할 수 있나? 아. 어제 말이야. 어제?
기억 안 나? 뭐가? 그 어제 침대에서 자기 다른 여자 이름 불렀어. 내가? 내가 그랬어? 자기가 수인아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똑똑히 들었어. 수인이가 누구야? 나 어제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 취해서 헛소리했나 보다. 확실해? 확실하지.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이상한 거 좀 그만 봐. 나 못 믿어? 나 오늘 저녁 늦게 오니까 먼저 저녁 먹어. 알겠지? 진짜 취해서 실수한 건지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최근에 바람이 의심된다거나 좀 수상한 게 있으셨나요?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긴 했어요. 밥 먹었어? 밥은 먹었어. 엥? 왜 그걸 왜 삭제? 잠깐만. 별 내용은 아닌데 삭제한 게 좀 걸렸어요. 말투도 평소보다 더 친절한 느낌이었고요. 보통 안 쓰는 말투입니다, 와이프한테는. 내 언니한테 보내려다가 잘못 보낸 문자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결혼 생활 중간중간 좀 불안했거든요.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는데 결국 유산했거든요. 가끔은 혼자서 남편이 결혼을 후회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도 있고요. 게다가 남편이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 중인데 회사에 여직원들도 많아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결혼 기념일에 만취에 들어와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한 의뢰인의 남편. 의심은 가지만 어떠한 물증도 없는 상황.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는 정말 의뢰인의 불안처럼 수인이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남편분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지? 네. 해외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라고 했어요. 직원도 꽤 되고 매출도 꽤 커요. 외동아들이라 지금은 거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하던데요. 좋아집니다, 이사님. 잘 되는 회사. 화장품을 쓰면 여자분들도 많겠네요. 아, 그러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좋은 아침, 수인 씨. 일찍 나오셨네요? 차가 안 막히던데. 수인이란 여자의 등장. 흔하디 흔한 부하 직원과의 오피스 불륜인 걸까? 우린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김 대리는 브랜드별로 대응해서 이번 시즌 출시 예정 품목들 한 번 더 체크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수인 씨는 이번 달 중국 출장 스케줄 초안 나오면 이따 공유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청일점이야. 뭐야? 수인 씨 항상 옆에 있네요. 그런. 저분이 그분이 사랑의 수인이거든요. 지금. 수인 씨. 데이트? 이 실장 어때? 뭐 좀 나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서랍쇼. 뭐 저거야 뭐 떨어진 거. 잘 말씀해. 며칠을 지켜봤지만 불륜을 확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아, 뭘까? 혼자 빠져 있어요. 퇴근 후 홀로 어느 호텔 안에 있는 바를 찾은 의뢰인의 남편. 호텔 안에 호텔 있는 바도 바? 지금. 호텔에 있는 바를 간다? 누굴 만나려고 호텔바에 온 걸까요? 혹시 그 수인이라는 직원이랑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한 걸까요? 그럼
오늘로 의뢰 끝? 미안. 많이 기다렸냐? 아니 일찍 다녀. 아씨, 언제 사람 될래? 야, 술이나 시켜. 같은 걸로? 비싼 걸로. 아유, 소리 하지 마. 같은 걸로 주세요. 예상과 달리 남편이 만난 사람은 동성 친구. 남편은 정말 수인이란 여자와 내연 관계가 아니라 그저 취해서 나온 말실수였을까. 그렇게 단순한 일상이 지속되던 어느 날. 어느 날 자, 저 수인이 수인 팀장. 맞다. 부하 직원 수인 씨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의뢰인의 남편. 그들이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뭐지? 왜 멈추는 거야? 남자친구인가 보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아니 뭐 방향 같아서 태워준 거예요. 남자친구분 인상 좋으시네. 네, 내일 봐요. 조심히 가세요.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럼 남편이 불렀다는 수인이는 누구지? 5일째인데 아직 따로 만나는 여자도 못 봤고. 다른 누가 있는 거면 지금쯤 만날 때가 됐는데. 바람을 의심했던 여직원을 내려준 후 남편이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 한 아파트의 주차장. 다른 아파트? 누굴 만나려는 걸까요? 이 아파트랑 의뢰인 집이랑 같은 구야. 차로는 15분 거리. 냄새가 좀 나는데. 가까운 층으로 눌러가지고 일단 먼저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 왔어요? 깜짝이야, 뭐야? 뭐야? 춥다. 들어가자, 쌩. 수인? 뭐야? 찾았다, 진짜 수인이. 그러게요.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가는 거 보면 저 여자가 진짜 불륜 상대 맞겠죠? 아마도? 얼마나 지났지? 1시간이요. 아, 나오네요. 나왔어요. 따라갈까요? 그럴까? 잠깐만. 저 사람 바에서 본 남편분 친구 맞지? 미안. 많이 기다렸냐? 비싼 걸로. 헛소리 하지 마. 같은 걸로 주세요. 저 친구가 이제 몇 층으로 가는지 봐야 돼요. 그죠? 네, 맞아요. 내려. 네? 친구가 나가고 친구가 들어오고. 같은 친구?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걸렸어? 눈치챘나? 바에서
눈치챘어요? 몇 층 가세요? 오, 깜짝이야. 야. 22층이요? 22층. 이번엔 22층으로 갑니다. 위로 가요. 여기도 비밀번호 알아요. 공용 사무실인가 뭐? 이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간다? 놀랍게도 남편이 나온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친구.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 그리고 여자와 두 남자의 관계는 무엇일까? 우린 조사를 이어나갔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불륜녀를 찾았나요?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대를 찾았습니다. 수인이라는 여자 맞나요? 수인이라는 분이 회사에 한 분 계시긴 했는데 그분은 아니었고요. 아니고. 남편분이 만나는 분은 아무래도 이분인 것 같아요. 아는 분인가?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남편 친구 와이프인데? 이미 아는 사이셨군요. 친구분이 집에 없을 때 남편분 혼자 그 아파트에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말도 안 돼. 제 남편이 자기 친구 와이프랑 불륜 중이라고요? 아직 확정 짓기엔 이르긴 해요. 집에 같이 들어가는 건 봤지만 그 안에서 뭘 하는지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 이후로 며칠을 지켜봤는데 아직까진 외부에서 만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이름이 수인이가 아닌데? 네? 그래요? 뭐야? 이상하다. 분명히 수인이라고 불렀는데. 평소 친구 부부랑 친하게 지내시는 사이세요? 아니요.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에요. 상원 씨랑은 남편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건 알고 있고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나중에 부부 동반으로 딱 한 번 본 게 다예요. 제가 알기론 분명히 그때 이름이 이소영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요? 그럼 왜 남편분이 이분을 수인이라고 불렀을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바람 피우는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휴대폰에 저장하기도 하잖아요. 안 들키려고 일부러 수인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거 아닐까요? 애칭? 애칭이라기엔 수인... 어쨌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거죠. 의심 가는 대상도 이 여자뿐이고요. 그럼 더 확실히 조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와, 되게 미스테리다 오늘. 진짜 모르겠다. 감이 안 와. 얼마 전에 창원 시내 갔었어? 살짝 떠보죠. 내 친구가 화요일인가 당신 봤다고 하길래 거기 창원시 사는 동네 같아서. 아, 그날 갔었지. 어머 뻔뻔하여라. 근데 그날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 얼마 전에 창원이랑 술 마셨잖아. 그때 창원이 차에 USB랑 다 두고 내렸거든. 그거 가지러 갔었어. 거기 계약서랑 다 들어있거든. 저 거짓말 진짜 뻔뻔하게 한다. 그래. 고생했네. 거짓말하는 사람 저렇게 눈을 저렇게 쳐다보면서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연하게 해서.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수인의 정체. 그리고 매일 숨바꼭질처럼 친구가 없는 틈을 타 친구의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가고 친구가 들어오기 전 집을 나가는 의뢰인의 남편. 그는 정말 친구의 아내와 친구 집에서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걸까? 의문 가득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마주까지 나왔네. 미스터 빨리.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추운데 안에서 기다리지 왜 나왔어? 1초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으이그 아직도 안 믿겨. 뭐가?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보고 마음껏 안길 수 있다는 게. 사랑해. 사랑해? 나도. 친구 아는데 내 친구한테 사랑해? 둘 사이 뭐야? 아, 안 되겠다. 못 참겠어. 못 참겠어? 뭐를? 얼른 타. 대담하다 진짜. 친구 와이프랑 친구는 집도 모자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네. 탁단장님 저기. 저기 뭐? 아이고. 자, 남편 친구 왔습니다. 자. 모를까요? 모르는 것 같아. 목을 꺾었어. 자기 친구 와이프랑 바람난 것도 기가 차는데 바람날 여자가 없어서 자기 절친 와이프랑 그 인간도 그 인간이지만 이 여자도 미친 여자 아니에요? 절친이라기엔 남편분이 죄책감이 너무 없어 보이긴 했어요. 그 친구분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배신감이 크겠지만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 해요. 창환 씨는 알아요? 둘이 바람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창원 씨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거의 집에서만 만나는 것 같아서 상세한 상황은 저희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선 창원 씨가 1년 반 전에 결혼했다고 했죠. 네. 생각해보면 창환 씨 만난다고 나간 게 그때부터 부쩍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이 여자 말고 따로 다른 여자는 안 만난다는 거죠? 그 수인이란 여자 말이에요. 네. 친구분 와이프 말고는 아직까지 또 다른 불륜 상대는 없었습니다. 그러게 왜 이름 수인이냐고. 그러게. 여기까지 오니까 남편이 저 몰래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싹 다 알아내야겠어요. 싹 다요. 이제 밖에서 대놓고 만나네요. 심지어 오늘 남편분 생일이라면서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처 버리고 불륜녀와 생일 파티를. 그것도 자기 친구 와이프랑. 짠. 생일 축하해 결혜 씨. 고마워. 결해. 자, 그 결해. 묻었다. 어디? 입술. 뭐야. 짜다. 보고 싶었어. 나도. 친구다. 야! 니들 뭐하냐? 성원아. 창원 씨. 니들! 와 이거 그냥 진짜 몰랐어? 바람이었어? 놀라죠?
조심하라고 했지. 이러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려고 그래. 미안해. 참기가 힘들잖아. 맨날 집에서만 보다가 오랜만에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서. 아 그래. 이러다 들키면 책임질 거야. 주차장에서 그 짓거리 하는 것도 봤는데 그냥 모른 채 해준 거야. 뭐야 도대체. 최호 와이프야? 저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씨. 아이씨, 몰라. 알고 있었어. 이게 뭐야? 놀랍게도 남편의 절친은 이미 친구와 자기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아는 것을 넘어 용인까지 해주는 상황. 절친도 저럴 수는 없는 거지 뭐. 아이고, 못 산다, 못 살아. 어쨌든 할 건 해야지. 해야지. 할 건 해야지. 해야지? 그건 해야지. 그래도 정말 잘 나오게 찍어줘야지. 창원이가 많이 취했네. 데려다주고 갈게. 지금 심지어 불륜 알리바이까지 해준 거 맞죠? 자, 뭐냐? 생일 선물 스위트룸으로 썼다. 오랜만에 분위기 좀 잡으라고. 방키를 준 거야? 네가 웬일로? 고맙다. 고마워요. 친구와 자기 아내의 불륜 알리바이를 자청하는 것도 모자라 호텔방까지 잡아주는 의뢰인 남편의 절친 창환 씨. 이 기괴한 관계의 진실은 바로 돈입니다. 창환 씨가 돈 때문에 아내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또? 아, 좀만 땡겨줘. 아이 빚 갚아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꽤 커요. 남들 몰래 친구한테 와이프 데려가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냐고. 뭐 그것도 안 하면 300씩 달마다 꽁으로 받아가게? 이거 확 다 불어. 아, 그니까 전화 돌리자.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 알겠어. 알겠는데 너 진짜 비밀 꼭 지켜.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진짜. 끔찍하네요. 돈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찜찜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찜찜한 게? 여기서 뭐가 더 있어요? 더 있어. 입금했다. 오, 땡큐. 아, 이 집도 6개월 뒤면 땡이네. 6개월 뒤? 아쉽다, 아쉬워. 꿀 빨았는데. 이 다 끝나면 크게 한턱 쏠게. 진짜지? 무슨 일이 또 있어? 둘이 또 뭐 엮여 있는 게 있나? 6개월 뒤에 끝이라고 했다고요? 네. 그걸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더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뭐야? 더 있어 뭐가? 6개월 뒤에 끝난다. 얼른 타. 예. 친구 허락하에 친구의 아내와 당당하게 불륜 중인 남편. 그리고 아내를 공유하는 대가로 매달 돈을 받는 절친. 게다가 6개월 뒤에 끝난다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과연 이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 걸까? 보고 싶었어. 근데 결혼을 왜 했대? 둘이 진짜 사랑 안 했죠. 국제우편 아니야 저거? 그렇게 조사를 이어가던 중 발견한 수상한 택배 상자. 뭔가 묘한 감이 왔던 우린
의뢰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사진들은 물론 짐작가는 바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민수야. 좀 알아봤어? 이 실장 메일 좀 확인해봐. 고마워. 수고했어. 탐정님, 이것 좀 보세요. 자, 뭐가 또 나와요 여기서? 마침내 이 기괴한 관계의 진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진실은? 와, 진짜 무섭다. 자, 결의 비밀이 밝혀지나요, 성태 씨? 수인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찾았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친구 와이프 소영이라는 여자 말고도 바람피는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남편분이 소영 씨를 만났던 날 그 말이 맞았어요. 뭐요? 왔어요? 깜짝이야. 뭐야? 춥다. 들어가자, 쌤. 소영 씨가 바로 수인 씨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이죠? 민수야, 나 부탁할 게 있는데 그 소영이란 이름을 중국어 병음으로 변환하면 무슨 발음이지? 소영은? 한자를 봐야 정확하긴 한데 톡으로 보내줄게. 수잉, 중국 이름으로 수잉이네. 소영 씨가 알고 보니 조선족이었어요. 수인이란 이름은 술김에 말한 수잉이라는 이름을 의뢰인분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랬구나. 바람날 여자가 더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진짜. 근데 그 여자가 조선족이에요? 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6개월의 의미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자, 6개월. 뭐야? 야, 얘는 질리지도 않나. 대체 지가 언제 들어가는 거야? 채수 씨, 여긴 어쩐 일로? 가만히 있어요. 나 지금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고 다 알고 왔어요. 채수 씨, 채수 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나가서 차라도 한 잔. 문 열어요. 자, 안에 이제 무슨 풍경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가. 아니, 뭐가 간지러워. 이게 간지러워? 미안해. 매번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처럼 숨어서 만나는 것도 면목이 없네. 뭐가 미안해. 나 이렇게라도 자기 볼 수 있어서 좋은데? 고마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주연아! 아유, 나쁜 놈들. 여기서 매일 이러고 있었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이랑 하루 종일. 그치? 일단 나가자. 이거 놔. 나가서 얘기하자고. 무슨 얘기?
너랑 이 여자랑 나랑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저희가 중국 내에서 사용된 SNS에서 소영 씨의 계정을 찾아 확인한 사진입니다. 창환 씨의 결혼 사진과 청첩장을 보면 24년 10월 13일이죠. 그런데 이 커플 사진이 올라간 SNS의 게시글은 2020년입니다. 훨씬 전에. 연인이었던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남편분이 중국에서 유학할 때 소영 씨를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애인이네, 얘네 애인이야. 뭐가 위장 결혼. 남편분 친구와 소영 씨는 지금 위장 결혼 중입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설계된. 왜 그런지 도대체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남편분이 자기 친구와 소영 씨를 위장 결혼시킨 것 같아요. 6개월 후면 간이기와 절차를 통해 국적 취득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걔 남편분이 6개월 뒤에 중국 영길에 있는 결혼식장을 예약하셨더라고요. 야, 중국에서 결혼하겠다고요? 주연 씨와는 이혼하고 소영 씨가 한국 국적을 따자마자 재혼하려는 계획 아닌 걸까 싶습니다. 다 알았구나. 다 끝나면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다 알았구나?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이 나쁜 새끼야! 무슨 불륜을 이따위 스케일로 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길인데 이거 빙빙 돌려서. 진짜야? 스케일이 엄청 커. 말해봐. 너 나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재혼하려고 했던 거야? 다 알았다니까. 잘 됐네. 어차피 한 번은 닥칠 일이었는데. 당신한테 미안한데 수인이가 먼저였어. 저 여자가 먼저였다. 당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탐정 인생에서도 역대급 내가 하면 로맨스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6년 전에 아버지한테 등 떠밀려서 억지로 중국 유학을 갔었어. 그때 연변대 학생이던 수영이를 만났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 수영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했고 평생 이 여자랑 살면 뭐가 됐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결혼은 절대 안 돼. 아버지, 저 소영이 없으면 죽어요. 진짜예요. 한 번 더 이 얘기 꺼냈다가는 회사가 뭐고 다 없어. 아가씨한테 미안하지만 중국의 며느리 못 받습니다. 아버지! 비극적인 사랑을 예, 했구나. 안타깝게. 예, 됐어요. 수영아, 수영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수영아. 아버지 반대 때문에 끝났어. 내 사랑도 끝났고. 수영아. 평생 한이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냥 아버지 시키는 대로 몇 년을 살았어. 일하고 그냥 대충 부모님 좋아할 만한 여자들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다 당신 임신했고 물론 유산했지만 그냥 결혼한 거야.
그래도 그냥 당신이랑 그렇게 남들처럼 살려고 했어. 뜨겁진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부부처럼. 그런데 그랬는데? 이 계약서랑 다 중국어 원문으로도 세팅됐지? 네. 왜 이렇게 안 와?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没事没事。哎，我来介绍，这是我的发弟。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소영이를 운명처럼. 이사님. 다시 만났네. 수인! 不要走! 가지마. 가지마. 응? 가지마. 가지마. 그날 결심했어.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아버지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아니, 세상 그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안 쓸 거라고. 진짜 주현 씨만 뭐 된 거냐고 이게. 그렇죠. 미안해. 근데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가 함께 하려면. 괜찮아. 어디가 됐든 난 자기 곁에만 있으면 돼. 뭐든 다 할 수 있었어. 당신한테는 좀 미안했지만. 도박빚 5천 갚아주고 매달 300 알지? 돈 딱 2년이야. 국적 따면 바로 이혼하는 거고. 내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부탁 좀 하자. 어떻게 이래? 어떻게? 저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 첫사랑 다시 만나서 좋았겠지. 애틋하고 짜릿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나랑 사는 동안 그렇게 끔찍했어? 당신도 가증스러워. 이게 사람 할 짓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미안해. 미안한데 소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소영이는 내가 하자고 한 대로 한 것뿐이야. 지금 네가 무슨 지금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듯 착각하나 본데. 당신 지금 하는 거 사랑 아니고 범죄야. 한 사람 인생 찢어 발기는 미친 짓이라고. 나는 뭐 마음 편했는 줄 알아? 어?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 좋은 남편인 척, 행복한 척. 힘들었다고. 아니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럼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왜? 아니 그러려고 했는데 결심이 잘 안 섰어. 알잖아, 나 소심한 거. 아 진짜 국적까지 다 정리되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뭐야 이게 진짜. 이혼하자.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너 진짜. 수인이 귀 보호해주는 거야 진상이? 구멍 찢어질 것 같아. 청력 보호? 현 와이프를 지금 완전히 그냥 예, 무시하고. 상간소송 진행하려고 하신다고요? 그날 이후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진행했고 한문을 통해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영 씨의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게 맞지. 밟아버려야지. 의뢰인 남편의 헤어질 결심은 소영 씨와의 생이별로 막을 내렸고 의뢰인은 여전히 이혼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혼 후 그 두 사람이 합법적으로 재회하는 꼴을 두고 볼 자신이 없다면서요. 근데 자기도 골물 텐데 이게. 아유.
그렇게 의뢰는 끝이 났지만 의뢰인의 이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부디 분노와 배신감이 하루빨리 옅어져 이내 상처와 헤어질 결심을 마치고 행복해질 결심과 마주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